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현재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제가 이혼한 이유는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일 때문이었는데 결국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몸이 아픈 상태였는데 그런 사람과 이혼하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간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게 되고 나니 남편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아픈데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는 말까지 했는데 정작 가슴에 피멍이 들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생기는 건지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남편과 행복했다고 믿었던 순간조차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결혼 당시 시모는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결혼을 반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 듣던 대로 아주 참한 아가씨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 아이, 엄마. 알았어. 내 아들이 좋다는데 뭐 나나 아버지나 할 말이 있나. 그런데 결혼해서도 계속 일할 거지? 네, 일할 생각입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요즘은 맞벌이를 해야지. 안 그럼 힘들더라고. 결혼 전 시부모님을 뵈러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은 제가 자기 아들과 잘 살 것 같다면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 잊지 말라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저는 국립대를 나왔는데 남편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하고 중소기업 안에서 인지도 높은 회사라 연봉도 괜찮게 받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하고 결혼 얘기가 나올 때까지 저희는 정말 잘 만났습니다.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저밖에 모를 정도로 회사에서 퇴근하면 항상 저를 보러 왔고 쉬는 날에도 항상 데이트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3년 정도 남편과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섰고 그렇게 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지방에서 작은 어머님이 올라오셨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날 바빠서 결혼식장에 가보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결혼했는데 괜찮아? 네? 다 그런 거지 뭐. 부모 입장에서 100% 마음에 드는 며느리나 사위가 세상에 있을 것 같아? 너무 서운해 말고 둘이 잘 살면 그만이야. 제가 다 아는 줄 알고 작은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긴 했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숙이 있었습니다. 시숙도 남편처럼 공부를 잘했고 의대를 나와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모는 자기 아들 둘 모두 잘 나가니 저보다 조건 좋은 며느리를 얻길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을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했고 남편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저에게 싫은 내색을 하시지도 않았고 제가 시댁에 갈 때면 항상 잘해주셔서 앞으로 며느리로서 도리만 잘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나 저나 서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게 된 것 말고는 연애를 할 때처럼 여전히 회사 생활하며 지냈고
여전히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저희 부부를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는 사이가 참 좋았는데요. 특히 남편은 저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고 제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부부하고는 정말 다르다니까.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좋아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이 나이에 무슨... 왜? 아직 안 늦었어. 요즘 4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직 30대면 충분히 연애하고 결혼도 할 수 있지. 그런데 결혼하니 그렇게 좋아? 결혼도 좋지만 난 우리 수영이니까 좋은 거지. 다시 태어나도 난 무조건 수영이랑 다시 만나서 결혼할 거야. 으유, 닭살이다. 그래도 보기는 좋네. 남편의 이런 말은 저도 약간 오글거리긴 했지만 어딜 가든 항상 저 먼저 생각해주고 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항상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제 이름 대신 애칭으로 부르곤 했는데 한 번은 시댁에 갔다가 애칭을 부르는 걸 보고는 어머님한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는 호칭을 제대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남편이 저를 챙기는 건 여전했는데 엄마는 저런 다정한 성격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늘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주고 아직 애가 없어서 집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남편은 청소도 밥도 알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친정아빠가 딱 그런 분이셨어요. 엄마한테 늘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가정적이어서 어릴 적 저는 아빠와 많은 추억이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아빠를 꼭 닮은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아 저 역시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 만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이날 저는 그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는데 어머님도 함께 축하해 주고 싶다 하셔서 퇴근 후 시댁으로 갔어요. 도착하고 보니 거실 한쪽 벽면에 승진 축하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음식도 많이 하셨고 이날은 바쁘다는 시숙도 일찍 일을 마치고 와서는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승진도 하고 참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이게 다 수영이랑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수영이 때문이야? 오로지 우리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거지? 그리고 너 기억 안 나? 너 어느 회사 갈까 고민했을 때 내가 그 회사 무조건 들어가라고 했던 거? 이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고 했잖아. 그러네. 엄마 말이 맞네. 이게 다 엄마 덕이야. 그렇지? 어머나, 갈비가 인기가 좋네. 좀 더 퍼야겠다. 어머님, 제가 가지고 올게요. 아니야, 내가 늙기 전까지는 내 살림 내가 한다고 했잖아. 앉아있어. 넌 먹기나 해. 어머님이 잠시 자리를 뜨자 남편은 저에게 속삭이듯 얘기했어요. 자기야, 엄마 기분 좀 맞춰드리자. 알았어. 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밥 먹어. 어머님은 남편과 시숙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이해는 했습니다. 둘 다 공부도 잘했고 들어보니 학창시절 속 썩인 적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지금은 자기 할 일 하며 잘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으시겠죠. 그런데 저와 어머님 사이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겪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시댁과 거리 두며 지내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정도로 시댁을 참 싫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과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무뚝뚝하시고 말씀이 없으시다 보니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어머님은 아니었거든요.
말씀도 많으신 편이고 시어머니가 여럿도 아니고 한 분인데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에 오시면 냉장고에 무슨 반찬이 있는지 보시곤 했는데 아니 반찬이 이게 뭐야? 우리 아들 뭐 먹고 사냐? 응? 저희는 그때그때 만들어 먹어요, 어머님. 뭐? 저희? 아니 그럼 우리 민수도 같이 음식을 한다는 말이야? 앞으로 네가 해. 힘들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무슨 집안일까지 시키냐?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집에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고 넘기면 어머님과 싸울 일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오히려 갈수록 어머님의 간섭은 심해졌고 저를 무시하는 말투나 행동은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이 원래도 저보다 월급이 높은 편이었는데 승진까지 했으니 연봉 차이는 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툭하면 자기 아들이 더 능력이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래도 저 역시 일을 하고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어머님이 항상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실 때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라도 있으면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는데 남편이 승진을 하면서 회사 일로 바빠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야근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시댁에 저 혼자 가거나 혹은 어머님이 저만 집에 있는 걸 아시고 무작정 찾아오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잘해주었고 저도 계속 노력하면 어머님과 제 사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지자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럴 때면 갈등이 생겼습니다. 친정엄마가 몸이 좀 좋지 않으셨기에 저는 늘 후회가 됐어요. 그동안 못해드렸던 것만 생각나서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어머님이 오셔서 트집을 잡고 제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저보다 어른이니까 이 정도는 참고 넘기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서 시댁에 혼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본인 자식들에게는 세상 친절하고 다정하신 분이었지만 며느리인 저에게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과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마저 회사 일로 바빠서 항상 늦게 들어오니 많이 힘들었는데 일에 찌들어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와의 일을 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업무 강도가 예전 같지 않다며 항상 녹초가 되어 퇴근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늘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남편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많이 피곤하지? 미안해. 뭐가? 일하느라 그런 거 다 아는데 뭘. 어머, 자기야, 코피. 자기 코피나. 여기 휴지로 일단 닦아봐. 얼마나 일이 힘들었으면 코피를 다 흘리나 싶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도 코피 흘린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확실히 회사 일로 힘들고 많이 피곤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못했죠. 물론 저도 회사 일로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았지만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자는 남편을 보며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홍삼을 챙겨주기도 했고 영양제를 따로 담아 남편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점심은 먹었어? 먹었지. 자긴? 나도. 참, 자기 가방에 내가 영양제 넣었는데 하얀색 통 봤어? 있네. 이거 나 먹으라고? 어, 비타민이니까 꼭 먹어? 고마워. 역시 나 챙겨주는 사람은 자기뿐이다. 나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알았어. 전처럼 남편과 퇴근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출근해서 자주 통화도 하고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건강이 걱정될 뿐이었어요. 시숙이 의사라서 한 번은 남편 건강 좀 봐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는데 시숙은 그냥 동네 병원 가보라는 말만 하고 따로 걱정해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터 느낀 거였지만 남편과 시숙은 서로 잘 챙기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보통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무리 늦어도 12시를 넘기지 않았는데 점점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 피곤할 때가 많았는데 남편 들어오는 건 보고 자려고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다 깜빡 조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다가 눈을 떴는데 남편은 그 사이 들어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슬쩍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신 몇 시에 들어왔어? 몰라?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나도 너무 피곤해서 옷 입은 채로 그냥 잤어. 그런데 나 소파에 있는 건 못 봤어? 아, 봤어. 그럼 깨우지. 나 당신 기다린 건데. 아, 그런 거였어. 난 또 늦게까지 TV 보다가 소파에서 잠든 줄 알았네. 내가 언제 늦게까지 TV 보는 거 봤어? 아이, 몰라. 나 늦겠다. 먼저 갈게. 아직 시간 있는데 같이 가자. 자기는 마저 먹어. 나 아침에 급히 회의 있어. 아무리 바빠도 출근은 항상 같이 했는데 남편은 바쁘다며 혼자 출근하는 날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회사 일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적어도 한 번은 저에게 꼭 전화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화나 문자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바쁠까봐 전화는 못했고 대신 제가 문자를 보내곤 했는데 답장은 오지 않더라고요. 정시 퇴근도 아니고 한밤중에 들어올 때가 많았던 남편이라 집에서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내내 잠만 자니까 어디 가자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무슨 회사가 그렇게 일이 많냐? 원래 증권사가 좀 그래. 나도 주말에 출근할 때가 종종 있거든. 우리 남편하고는 마주치는 일 없다고 했나? 부서가 완전히 달라서 그런데 가끔 마주치긴 해. 인사할 일은 없는데 회사에서도 바빠 보이긴 하더라. 너네 남편 부서가 야근을 좀 많이 하거든. 남편 회사에는 제 친구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직을 해서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물론 부서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는데 남편을 통해 남편 회사가 요즘 일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제가 갑자기 퇴근 시간이 늦어진 남편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지 않았던 건 남편이 제 앞에서 핸드폰을 숨기거나 의심 가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친구를 통해 회사 사정이 어떤지 종종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남편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이건 연애 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결혼까지 결심했던 거였는데 확실히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은 집에 와서 저와 대화도 많이 줄었고 짜증을 낼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은 능력 좋은 남편을 둬서 좋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사이가 예전 같지 않으니 저 역시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거기다
어머님도 자기 아들이 너무 걱정된다며 저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막말을 하기도 하셨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어머님은 다짜고짜 저녁을 차리라고 하셨고 마침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어서 반찬 몇 가지 내놓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눈에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아니, 넌 시어머니 밥상 차리는 게 이게 뭐냐? 오신다고 미리 전화라도 주셨으면 제가 퇴근길에 장이라 평소에 음식이 냉장고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먹을 게 없으면 나가서 장을 보고 오든가 해야지. 아우, 고기는 왜 이렇게 질겨? 응? 이거 어디서 샀냐? 응? 너 이런 거 우리 아들한테 먹이냐? 어머님, 저 며칠 전에 시댁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이 제일 좋은 걸로 샀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거 주신 거예요. 뭐? 방금 드신 그 고기요. 어머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는데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살림이 엉망이라며 또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너도 밖에서 일하니까 잘 알 거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엉망이면 기분까지 망친다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집 꼬라지가 이러면 좋겠냐? 바람 안 피운 게 용하다 용해. 네? 난 이만 가보마. 암튼 내 아들한테 잘해라. 네가 어디 가서 내 아들 같은 사람 만나겠냐? 내 아들이 버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란 말이야. 정말이지.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심해져 갔는데 남편과 문제만 없다면 저는 다 참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끝까지 같이 살 사람은 남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사이도 예전 같지 않은데 어머님까지 툭 하며 찾아와 막말이나 하고 자기 아들 덕에 잘 사는 줄 알라니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엄마는 이미 몸이 안 좋으신 상태였습니다. 이건 남편이나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고요. 결혼 후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좀 호전되는가 싶었는데 계속 안 좋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에 자주 가서 엄마와 병원을 같이 가기도 했고 주말에는 식사를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바빠지기 전에는 같이 가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혼자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엄마는 입원을 하셨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은 적은 손에 꼽았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미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음에도 저는 그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엄마의 장례 준비를 함께 했고 그렇게 장례를 잘 마쳤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허하고 친정에 가면 여전히 엄마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버렸는데요. 매일 바쁘다는 이유로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던 남편이 갑자기 정시 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야근 없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반 정도가 되었는데 딱 그 시간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집에서 가까웠기에 저는 7시면 집에 왔는데 남편이 일찍 들어온 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이제 야근 안 해. 정말? 그렇다니까. 남편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야근을 안 하게 되었다며 당분간 집에 일찍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애 시절부터 결혼 초 남편과 사이가 좋았을 때처럼 다시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내 힘들었는데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장모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라도 자기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했는데 미안해. 자기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잖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더 이상 회사 일로 늦게 끝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 그동안 못한 거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말만 들어도 고마웠어요.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만 했는데 남편과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딱 보름이었죠. 보름 만에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암이라고? 간암? 남편은 몇 달 전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추가로 조직검사를 하라는 말에 몇 번이나 미루다 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간암이라고 했답니다. 그걸 알고 남편은 회사에 얘기해서 업무 강도가 적은 부서로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갑자기 일찍 퇴근하게 된 거였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래? 어떻게 하래? 일단 입원부터 하자고 했는데 아직 자리가 없다고 대기만 해놨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몇 군데 병원을 알아봤는데 간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은 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가장 빨리 입원 가능한 곳은 2달 정도 걸린다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그 병원에 대기를 걸어두고 회사에서 부서 이동까지 하고 난 뒤 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제가 힘든 상황인데 자기까지 아프다고 하면 제가 많이 힘들어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고 하기에 제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의사인데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주버님한테 얘기라도 해봤어야지. 형도 바쁘잖아. 시숙은 정형외과 의사라서 전혀 다른 분야였지만 그래도 의사니까 충분히 초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도 바빠서 시댁에 가는 날도 거의 없었으니 아무리 형이라지만 얼굴을 못 보고 살아서 시숙의 의사라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든 시댁에 자기가 아픈 걸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픈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어머님도 아셔야지. 나중에 아시면 더 크게 놀라실 텐데. 부탁해. 얘기하지 말아주라. 혹시라도 엄마가 왜 얘기 안 했냐고 당신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못하게 했다고 할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이 암이라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탁에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럼 일단 입원하고 나서 내가 전화 드릴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어? 그래, 알았어. 직접 얘기한다고 하니 저도 알겠다고 하고 남편만 신경 썼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만 하다가 병까지 얻은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남편 식사도 이전보다 더 잘 챙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남편은 바로 입원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검사를 받느라 입원 첫날부터 바빴습니다. 저는 검사 받는 남편을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했고요. 필요한 검사가 다 끝나자 남편은 병실에 다시 들어갔고 저는 필요한 물건을 좀 챙기려고 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금방 다녀올게. 빨리 와야 돼. 알았어. 그렇게 저는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갔고 남편 차에 탔습니다.
회사까지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차로 출퇴근을 했는데 차 내부가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핸들에도 뭔가 묻어 있어서 물티슈가 있는지 찾았고 아무 생각 없이 콘솔 박스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핸드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폰이었고 남편이 쓰던 핸드폰은 병실에 그대로 두고 왔는데 누구 전화인가 싶더라고요. 잠금도 되어 있지 않았고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편의 또 다른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목록이나 문자 그리고 톡을 주고받은 내역을 보니 딱 한 사람과 연락을 했더라고요. H라고 되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걸 본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아주 큰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저는 결국 이날 집에 돌아온 뒤 병원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의 핸드폰을 다 확인한 뒤 남편이 쓰던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까지 싹 다 뒤졌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할 때부터 서로 속이는 거 없이 다 오픈했습니다. 핸드폰도 서로 다 보여줄 정도였고 잠금이나 패턴을 걸어놓지도 않았죠. 이날 그동안 남편이 저 모르게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게 된 저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남편에게 따질 생각이었습니다. 수영아, 어제 집에 갔다가 바로 온다더니 왜 안 왔어? 전화도 안 받고.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 그런데 병실이 1인실도 아니었고 남편이 몸이 안 좋은 상태라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있는데 병실에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술은 언제래? 아까 의사 선생님 다녀갔는데 원래는 수술부터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항암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네. 그래?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토요일인데 집에 안 있고 놀러 나갔냐?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 배를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길래 전화했다. 언제 오냐? 저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얼마나? 왜 그러시는데요? 아이, 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니까 어떻게든 시간 내서 오너라. 어머님은 여전히 자기 할 말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엄마야? 나 시댁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왜? 어머님이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간다고 하니 병원 얘기는 하지 말라고 또 한 번 얘기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사실 당장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차를 타고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신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였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대충 들었어. 안 써둔 장례 치르고 재산 정리하면서 너 돈 받은 거 있다며. 어머님은 남편에게 들었다면서 제가 엄마에게 받은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나뿐이라 장례를 마친 뒤 남편이 이것저것 정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엄마 재산에 대해 남편도 알게 되었고요. 그걸 남편이 어머니께 말씀드린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돈을 왜 아주버님한테 써요? 그 정도도 못하니? 너 내 아들 연봉이 그렇게나 높은데 결혼하고 여태 편하게 살았잖아. 앞으로 네가 일을 그만둬도 네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텐데 그깟 10억이 아깝냐? 이날 어머님은 시숙이 개인 병원을 차릴 예정인데 거기에 돈을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시숙은 동네 정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본인 병원이 아니어도 한 달에 버는 돈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시숙이 자기 병원을 차려야 돈도 더 많이 벌고 조건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할 수 있다며
저에게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막무가내로 돈을 가져오라고 하니 오히려 저는 불쾌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어른이 말도 안 끝났는데 마음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댁을 나왔는데 병원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저희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친정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지만 집까지 팔면 저에게 친정은 완전히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이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엄마 집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제가 병원에 오지라르니 계속 전화를 했는데 당장은 남편 옆에 보호자가 필요했기에 저는 가기 싫었지만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 들은 얘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다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뒤로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따로 준비를 하며 지냈고 그 사이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돈 요구를 해왔습니다. 남편 때문에 회사의 얘기 후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시모는 지금 자기 아들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툭하면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서 돈 얘기를 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했고 남편 옆에 아무도 없으니 당장 제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집안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죠. 여기에 시모까지 엄마 유산을 달라고 하며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변호사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과 절대 못 헤어질 거라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 자기 아들이 저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도 잘 버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혼만은 못한다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할 줄 알았나 보죠? 며칠 뒤 시모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했고 예상대로 돈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그 얘긴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너 정말 이럴 거냐? 전 이미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나. 네가 정 싫으면 돈 많은 며느리 얻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알아서 해. 어머님은 저에게 자기 아들과 이혼을 하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나도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 계속 이러면 어쩔 수 없어. 어른이 얘기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으면서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그 돈을 못 내놓는다는 거냐? 욕심은 제가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민수 씨랑 이혼하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럴게요. 뭐? 방금 저더러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라 그럼. 잘 됐네.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고 내 아들처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한 남자면은 여자들 줄 섰지. 암 줄 섰고 말고. 과연 그럴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며느리를 구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날 시모는 제가 원하는 대로 돈을 해준다고 하지 않자 분수를 모른다면서 이혼을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어머님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 하면서 병원 이름과 호수까지 정확히 보냈죠. 그리고 저는 다시 병실로 가서 제 물건을 챙겼습니다. 수영아,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했어? 누군데? 당신도 잘 아는 사람. 누구? 그리고 너 지금 뭐해? 가방은 왜 싸는데? 집에 다녀오려고? 아니, 이제 여기 내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올 사람 따로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럼 나 가볼게. 저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 후 그동안 밀린 회사 일을 했고 2시간 정도 지나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수영. 너 엄마한테 나 병원 있는 거 말하지 말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좀 전에 와서는 우시고 난리도 아니야. 네가 직접 말한다고 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니네 엄마가 나더러 너랑 이혼을 하라고 하셔서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병실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아. 보호자는 필요하고 네가 간병인은 죽어도 싫다고 했으니 어쩌겠어? 이혼? 무슨 말이야? 잠깐만. 엄마, 수영이 얘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리 줘봐. 여보세요? 네. 우리 민수가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너 왜 미리 말 안 했냐? 응?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넌 지금 네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내 말 듣고 삐져서는 쪼르르 침 싸서 집에 간 거냐? 설마 이혼이라는 말을 농담으로 하신 건 아니죠? 옆에 남편이 있어서인지 시모는 갑자기 자기가 한 말은 화나서 한 거라며 태도를 바꿨는데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얘 수영아,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제가 뭘요? 내 아들 아픈데 너 내 말에 정말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어머님이 먼저 이혼 얘기 꺼내셨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요, 사과하지 마세요. 어차피 진심 아니신 거 알아요. 그리고 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남편 차에서 발견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 H라는 사람이 시댁으로 찾아간 거였는데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 모르게 그 여자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오피스 와이프였죠.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나온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믿기지 않았고 그만큼 충격도 컸습니다. 차 안에 숨겨져 있던 남편의 또 다른 핸드폰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그간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빴던 건 사실이었지만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저 모르게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같은 부서 사람이니 회사에서 함께 야근하느라 주변 직원들도 속일 수 있었고 저도 속였죠. 다른 부서긴 하지만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제 친구의 말대로 회사가 바쁜 건 맞았기에 저는 처음에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출근해서 거의 매일 붙어 있었고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핸드폰 사진첩에는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도 정말 많았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영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두 사람의 그렇게 진한 사이였는데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알게 되었고 바로 헤어지자고 했더라고요. 서로 주고받은 톡을 보니 남편이 정말 애절하게 상간녀를 붙잡는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만하다니. 당신 가정도 있는데 나 언제까지 만날 생각이었어. 너 혹시 내가 암이라고 해서 그래? 치료받으면 된다잖아. 난 아픈 사람은 질색이야. 미안. 이제 연락하지 마. 우리 이거밖에 안 돼? 뭔가 착각을 했나 본데 그럼 우리 사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예전 같지 않게 대하다가 몸이 아프고 상간녀까지 떠나니 다시 전처럼 저에게 잘해준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잘 지낼 생각을 했으니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혼해 줄 수 없어 따로 소송 준비를 했고 남편이 아프건 말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시모는 돈 문제로 자기 아들과 이혼까지 하라고 하니 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 준비와 상간녀 소송 준비까지 거의 끝나간 상황이라 그래서 저도 시모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한 거였고요. 상간녀가 시댁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건 제가 소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사이인데 소송을 당했으니 억울했겠죠. 하지만 진짜 억울한 사람은 바로 저였기에 끝까지 갈 생각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너 지금 당장 이리로 좀 와야겠다. 제가 왜요?
너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우리 아들 회사 직원이 집에 찾아왔는데 뭔 일인지 네가 와서 해명 좀 해라. 우리 민수 항암 치료받고 지금 기력도 없이 누워있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어?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 잘난 어머님 아들이 바람을 피운 건 사실이라 소송을 걸었을 뿐입니다. 잘못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성격상 절대 조용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날 저녁 시모가 집에 찾아왔고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며 막말을 했습니다. 아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들어야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그 아가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일 때문에 좀 친하게 지낸 것 뿐이래.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찍었나 봐요? 어머님은 제가 보여준 두 사람이 나온 영상을 보시고는 너무 놀라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직원끼리는 이런 영상도 찍고 이렇게 얼굴 맞대고 사진도 찍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보긴 뭐예요. 보신 그대로죠. 어머님 아들이 아프니까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셨죠? 다른 여자랑 실컷 놀다가 몸 아프고 나니 저더러 자기 간호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래야 하나요? 이날 시모는 남편과 그 여자가 어떤 사이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갑자기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며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기 아들 옆에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번에 우리 정수 병원 차리는데 돈 해달라고 한 건 없던 일로 하자. 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이미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없던 일이 되나요? 그래도 아픈 남편 이렇게 버리면 못 쓴다.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야. 말씀 잘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을 때 그리고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저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때 최민수 그 인간은 뭐 했는데요? 회사 일이 바빠서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그거 아니었잖아요. 자기 아내 마음이 어떤지 관심조차 없었는데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밖에 나가 다른 여자랑 뒹군 어머님 아들이 나쁜 거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다 용서하고 어머님 아들 옆에 있으라고요? 제가 어머님 친딸이어도 이러셨을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항암 치료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시댁에 누워서 지냈고 시모가 툭하면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해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소송은 계속 진행했는데 상간녀는 이미 남편과 관계를 정리했다며 억울하다 주장했지만 두 사람이 정말 헤어졌어도 소송은 가능했습니다. 남편은 외도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위자료까지 받아내며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상간녀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시모는 저한테 못된 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려 저러고 누웠는데 어쩜 그렇게 매몰차게 굴 수 있냐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저는 남편 병간호는 끝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의 동영상을 보고 나니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죠. 거기다 시모가 저를 무시하고 이혼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에 고민할 것도 없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소송 후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재산 분할을 했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잘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소문이 났다며 그 여자가 퇴사했다고 제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병원에 입원하기 전 타 부서로 이동했는데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에 수술까지 갈 길이 멀다 보니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수술받고 돌아오라고 했으나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출근을 하겠어요? 사실 이혼도 하고 상간녀 소송도 해서 제 속이 후련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이겨내려고 노력하며 지내다 보니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내 번호는 이미 차단했을 것 같아서.
왜 전화했어? 아직도 볼 일이 남았니? 잘 지내지? 어, 나 내일 모레 수술해. 그래서? 나 수술 마치고 다시 건강해지면 다시 만나줄래? 뭐? 아니, 지금 대답하지 마. 내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게. 헛소리 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도 아픈 사람한테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 몸이 아파서 우리가 이혼한 게 아니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전 남편은 이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또 자기 엄마가 저에게 했던 모진 말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며 울었습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실수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길래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전 남편이 정말 건강을 되찾아 저를 찾아오더라도 받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다시 받아줄 거였다면 애초에 이혼도 하지 않았겠죠. 현재 저는 홀가분하게 혼자 살면서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늘 행복하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